자, 여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죠. 자, one day 어느 날 Tim saw something astonishing while driving to work. 팀이 봤어요. 자,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 있는 단어를 잘 봐야 돼. 왜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 형용사가 와서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래서 astonishing도 지금 형용사로서 something이랑 같이 묶어서 읽어야 돼. 그러면 astonishing은 무슨 뜻이냐? 놀라운으로 해석하면 돼요. 놀라운 것을 봤대요. 뭐 한 동안에? While driving to work. 일하러 운전하는 동안에. The crosswalk가 was floating. 떠 있었다. 횡단보도가 떠 있는 걸 봤대요. He slowed down with caution. 자, slow down 했어. 속도를 늦췄다란 말이고 with caution은 묶어서 주의해서. 조심해서. 주의해서. 조심해서 속도를 늦췄고 and soon realized. 곧 깨달았습니다. 자, realize는 뜻이 두 개. 깨닫다와 실현시키다. 항상 두 개로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돼. 한쪽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곧 깨달았습니다. That it was just an illusion. 그게 단순히 그냥 환상, 착시였다고. This was a new type of crosswalk. 이게 새로운 종류의 횡단보도랍니다. 어떤? That was invented. 발명된 in a town in Iceland. 아이슬란드의 한 마을에서 발명된 새로운 종류의 횡단보도인데, 자, resident 뜻이 주민들이죠. 자, 거기 그 주민들이 were afraid of fast driving cars.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운전하고 다니는 그런 차들을요. 그래서 special crosswalks were installed in the town. 특별한 횡단보도가 install.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이거 설치하다죠, 그죠? 그 예술품 설치하다 할 때도 install이라는 단어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그 마을에 설치되었다. This crosswalk, 이 횡단보도는 appear to be 3D. 자, appear도 해석을 잘해야 돼. 왜냐? 뒤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되거든. 저렇게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죠? 투부정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형용사가 나온다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 appear는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에요. 뭐뭐처럼 보인다. 근데 appear 뒤에 만약에 어떤 장소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appear는 등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이 뒤에 오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냥 appear 보고 단순히 뭐처럼 보이다 등장하다 하지 말고 뒤에를 싹 보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돼. 자, 여기서는 투부정사니까 to be 3D. 3D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 횡단보도는 3D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optical illusion, 이게 착시라는 뜻이었지, 그지? 실제로는 그 3D처럼 보이게 그려진 2D의 그림이었다라는 말이야. 3D는 아니야. 자, they are painted on a flat surface by using clever shading techniques. 자, 그것들은 그려졌습니다. 어디에요? 평평한 표면에 그려졌대. 뭘 해서? 자, by 다음에 ing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죠. 이것도 해서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면 사용함으로써 뭘요? 아주 똑똑한 그런 쉐이딩 테크닉이니까 쉐이딩이면은 음영. 자, 이런 음영 기술을 사용해서요. 근데 그 음영 기술은 다시 뭐냐? Make them look like white boards floating above the street니까 그것들을 만들어. make them이니까. 근데 어떻게 만들어? look like 보이게 만들어. 뭐처럼 보이게 만들어? 화이트보드니까. 하얀색 판자죠, 그죠?
판자들처럼 보이는데 다시 하얀색 판자 뒤에 ing 나왔으면 꾸며줘야 돼. 판자인데 다시 무슨 판자냐? floating above the street니까 네, 떠있는 길 위에 떠있는 흰색 판자들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똑똑한 음영 기법을 사용을 해서 평평한 표면에 그려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이 되겠어요. 자, 잘 봐봐야 되겠어. 이 문장 해석 잘해야 된다. 자, 이런 횡단보도는 도움이 돼요. 많은 면에서요. They are much cheaper than the speeding bumps. 그것들이 훨씬 더 쌉니다. 뭐보다도 이거는 방지턱 있죠, 그죠,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둥쿵둥쿵 하는 그 방지턱. 방지턱보다도 더 싸고요. But they still increase drivers more. 그것들은 여전히 높입니다. increase, 높이다죠. 드라이버의 무엇을 높인다. 자, pedestrians also love them. pedestrian은 이제 보행자라는 뜻이죠. 도로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 이런 보행자들도 또한 그것들을 좋아한다. From far away, 멀리서부터 people appear as if they were walking on air 라고 돼 있어. 멀리서 사람들이 보여. 마치 as if라는 것이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 They were, 그들이 걷고 있는 것처럼, 어디를요? walking on air니까 공중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pedestrian도 재밌으니까 좋아한다. 뭐 이런 의미일 것 같아. 자, 마지막 문장. The crosswalks, 자, 이 횡단보도는요, are now used in several other countries. 몇몇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제 사용 중이랍니다. 프랑스나 중국이나 스페인을 포함해서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는 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겠지, 그지?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걷는 사람, 운전자들한테는 주의를 집중시키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런 횡단보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1번 복자야.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 3D 크로스웍스의 디자이너? 아니죠. 그 다음에 착시의 과학? 아니죠.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운전자의 노력? 아니죠. 흥미로운 생각인데 안전을 위한, 근데 어디서 온? 아이슬란드에서 온 흥미로운 생각이랍니다. 괜찮아 보여. 5번에 횡단보도의 종류인데 사용된 다른 나라들에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횡단보도의 종류.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죠. 그죠? 4번을 답으로 하셨으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3D 횡단보도가 아이슬란드의 한 마을에 설치된 이유는 여기 있었죠? The residents were afraid of fast driving cars. 요걸 그대로 해석을 하셨으면 되죠. 주민들이 빠르게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들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적으셨으면 됐겠습니다. 우리말로 쓰라고 그랬으니까. 확인들 해보세요. 채점하세요. 틀렸으면 고치시고. 자, 3번에 이 글의 밑줄 친 A,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한번 봐보자, 이거는. 자, A부터 하나씩. 일단 A는 바로 그냥 특별한 횡단보도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는 그것들을 떠있는 판자들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것들도 그러면 횡단보도가 맞겠지, 그지? B도 맞고. C,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운전자의 무엇을 높인다. 여기서도 횡단보도들이 스피드 범스보다 싸지만은 횡단보도가 운전자의 무엇을 높인다라는 말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 4번도 자, 보행자들도 그 3D 횡단보도를 좋아한다. 괜찮지? 데이만 그럼 5번이 얘네는 누구야 그러면? 그들이 걷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니까 이거는 보행자를 가리키겠네. 그지? 보행자를 가리켜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가 가리키는 게 다른 하나였고. 자,
TF 한번 골라봅시다. 자, 첫 번째. 그것들은 화이트보드로 만들어진다. 3D로 인쇄된. 아니었죠? 그냥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였지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어. 이건 그려지는 거야. 이번에 그것들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아끼는데 도움을 준다. 이 과속방지턱에 비교했을 때 맞죠? 왜냐면 과속방지턱보다 더 싸다 그랬으니까 이건 T가 되겠고 3번에 다른 나라들 outside of Iceland니까 아이슬란드 바깥에 다른 나라들도 오늘날 그것을 사용한다. 그렇죠. 이것도 뭐 다른 나라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용된다 그랬어요. 자, 5번에 그래 빈칸에 들어갈 말을 그래서 찾아쓰래요. 찾아쓰래. 자,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운전자의 무엇을 높인다고 얘기하면 좋을까? 근데 싸지만은 운전자의 무엇을 높인다고 하면 되겠어. 그 주의라는 말이 있지 않았나? 코션이란 말이 있지 않았나요? 인 코션 해가지고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요 단어. 이게 주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운전자의 주의를 높인다라고 하면은 적절해 보일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다 그렇게 골라보셨으면은 잘 푸신 겁니다. 오케이. 되셨어. 그러면 워크북 우리 또 푼 거 확인해 보자. 워크북 페이지 어디냐면은 페이지가 61쪽. 61쪽을 한번 확인해 보자. 61쪽. 자, 성범이 다 풀었니? 지혜도 다 풀었니? 어이, 정희도 다 풀었니? 네, 확인해 보자. 저스틴은 그가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좌절했다. 좌절. 이게 frustrated 쓰면 되겠죠, 그죠? 이 단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전 지문에서. 좌절한. A번은 frustrated. B, 2번은 목성의 위성 중 그럼 some of Jupiter's moons may have 적절한 환경이네. 적절한? appropriate, proper 뭐였을까? 얘들아 이 지문에서 나왔었던 단어가 적절한 suitable 아, 그 단어 오케이 suitable 괜찮지. 그래 suitable한 환경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3번 파괴되었다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 가볍게 destroyed destroy라고 그냥 쓰면 되겠네. 뒤에 ed가 붙었네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번에 배열을 해보자. 릴리는 맥스가 그녀의 생일 파티에 오기를 원한다. 자, 이런 게 문장이 주어는 릴리고 원한다가 동사고 맥스가를 목적어 오는 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녀의 파티에 오는 것을 전체를. 오형식 문장이 이런 식의 어떤 우리말 해석 형태를 보입니다. 주어가 마치 두 개처럼 보이죠. 릴리는 맥스가. 근데 릴리는 원하는 거고 맥스는 오는 거. 이렇게 주어 동사 쌍이 두 개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장이 오형식 문장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형식 문장이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첫 번째, 릴리가 원한다니까 wants. 그 다음에 목적어 해야 돼. max가 오는 거. 근데 여기서는 wants니까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쓴단 말이지. to come.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영작을 접근하시면은 서술형 문장, 내가 외우지 않은 문장들도 써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자, 2번에 승객들은 역으로 들어오는 열차를 보았다. 이런 문장도 형식을 구별해보면 승객들은 보았다, 열차를 해가지고 삼형식 문장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역으로 들어오는은 뭔가요? 이건 애들아 읽어보면 뭔 말이야? 열차에 대한 설명이지, 그지? 그죠? 명사에 대한 설명이 길면 길다라는 기준은 적어도 두 단어 이상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요? 한 단어 말고 적어도 두 단어 이상의 길이로서 열차를 꾸며준다. 순서는 무조건 열차를 쓰고 나서 얘가 나중이야. 그러니까 순서는 승객들은 보았다, 열차를 역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배열 순서가 잡혀야만 제대로 된 영작이 가능해. 자, 봤습니다. 아, 근데 watched면은 여러분들 또 달라질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동사가 watched라는 것은 이건 오형식을 만들겠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수식어라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할게. 얘가 목적어는 맞는데 이 부분이 목적격 보호로서 생각을 하는 거야. 동사 watch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목적어서 train 쓰고 그 다음에 train이 뭐 하고 있는 거? coming into the station. 이렇게 해서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렇게 배열이 되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 자, 4번.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뭐뭐 하고 있을 때니까 여기만 적으면 되겠네. 뒤에 전화가 울렸다는 있으니까. 그러면 접속사부터 해야 되겠지. 뭐뭐 할 때니까 when이든 뭐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는 as가 있으니까 as 써보자. 그리고 주어는 뭐 우리가. 자, 비동사 있으니까 이거 ing 같이 쓰란 얘기야. were having. 그 다음에 dinner 하면 되겠죠. were having dinner. 오케이. 자, C번으로 넘어가서 A, C를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자. 일단 빈칸에 알맞은 말 넣고. 자, A에 일단 1번에 무엇이 destroyed the work? 이거 strong wind였나? 강한 바람이었나? 승범아 맞나? 맞아? strong wind가 destroy the work 했고 and they had to remove it. 제거해야만 했죠. 그 다음 B에 artist sketched the curtain's shape. 커튼의 무엇을 모양을 스케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거대한 천 조각을 이거 염색했다라고 해야 되겠죠. dyed였죠. 기억이. 염색을 했고 and found a suitable place? space? valley. 아, 그래. 좋아. 알맞은 계곡을 찾았어. 그 다음 artists gathered a team of 100. 이게 아마 그 기술자들이었지. 엔지니어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했어. 잠깐만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천 조각을 만들고 계곡 찾고 모은 다음에 설치를 했는데 부서졌겠지, 그지? 그러니까 B, C, A 순서대로 하셨으면 됐겠다. 확인해 보세요. 맞았으면 채점 하시고. 시제 일치 다 보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개념이냐? 이건 잘 따라와봐. 내용은 쉬운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는 진짜 쉬운 개념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용어인 주절이라는 표현과 종속절이라는 표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자, 주절과 종속절.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자, 주절이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는 삼형식 문장이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어요? 삼형식 문장. 거기다가 자,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는 문장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어요?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주어가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 안에 주어 역할을 하는 게 아주 긴 절이라고 쳐볼게. 절이야. 이럴 수가 있어.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whether 말고 목적어니까
생각보다 문장이 길어졌고 형식도 목적격 보호가 들어가는 문장이 됐는데 자 따져볼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지금. What she should finish. 그녀가 끝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가 주어가 만들어졌어. 그렇게 그녀가 끝내야 하는 것은 만들었어. 누구를? 그녀를. 여기가 이제 동사면 여기가 목적어. 겠죠? 목적어가 어떤 상태야? annoyed니까 약간 기분이 나쁜, 짜증난 이런 말이야. 짜증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목적격 보호죠. 언제? 어제. 그럼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야. 자, 이런 문장 하나 만들었다고 쳐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절과 이 문장을 통해서 주절과 종속절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볼게. 봐봐. 주절은 우선 가장 크게 봤을 때 큰 주어, 큰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절이 주절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얘를 주어로 삼고 얘를 동사로 삼고 있는 전체 이 절이 지금 주절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거야. 다 했어? 나도 가. 그대로 선생님 정리할게. 고생했다. 자, 이게 주절이야. 그러면 이제 종속절은 뭐냐면 종속절은 봐봐. 종속절은 이 주절 안에서 주어가 됐든 아니면 뭐 목적어가 됐든 목적격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식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주절을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 동사는 참고로 안 돼. 알겠어요? 동사는 동사 한 단어만 안 되니. 동사 한 단어만 되고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보어가 됐든 아니면 수식어가 됐든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지금 절인 게 하나 있지. 뭐야? 이 지금 요 부분이 절이잖아. 절인지 어떻게 알아? 주어 동사가 있으면 주어 동사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있으면 절이잖아. 얘가 지금 she should finish 이렇게 해가 주어 동사 관계를 맺고 있지, 그지? 그럼 요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야?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거야. 종속절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주절 안에 다시 표현할게. 주절 안에 종속절이 포함되어 있죠. 포함. 어느 하나의 역할로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정확하게는 종속되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이 괜히 종속절인 게 아니야. 종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얘들아 뭐인 거야? 어디에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종속절은 무슨 절이야? 주절 안에 포함된 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해.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원, 시제일치라는 단어는 시제를 일치시킨다라는 표현이니까 얘들아 기억나니? 너희들 지난 시간에 수일치라는 개념을 배웠어. 수일치가 뭐였어? 주어가 뭔지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를 맞춰주는 거를 일치시키는 거였잖아. 그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시제일치도 마찬가지야. 시제일치도 두 개를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잡아보자라는 거야. 하나로 맞춰보자라는 거거든. 그게 뭐냐?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를 맞춰보자라는 게 맞춰야 한다라는 게 시제일치의 개념인 거야. 기준은 당연히 주절이 되는 거야. 얘가 기준이 돼서 종속절의 시제를 잘 맞춰서 써야 되는 걸 배우는 게 이 지금 시제의 일치라는 단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야. 승모 이해됐어? 주절의 시제가 여기서는 봐봐. 그러면 승범아. 주절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했지. 주절의 시제가 어디니? 어디니? 현재니? 과거니? 뭐니? 과거지, 그지? 여기지, 그지? 메이드지, 그지? 그럼 여기에 시제에 맞춰서 여기에 지금 동사 부분이 잘 쓰여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야. 됐어요? 과거에 맞춰서 과거시를 쓴다든지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됐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는 이제 조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제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여튼 주절의 시제에 맞춰서 종속절의 시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책에도 보여. 봐봐. 주절이 현재 시제인 경우. 자, 그러면 주절이 현재 시제다. 자, 이 지금 세 개의 문장의 시제가 다 현재 시제인 거야, 주절이. 주절의 주어는 I일 것이고 동사는 believe야. 그리고 뒤에 that부터 시작하는 종속절이 있지, 그지? 지혜 이해되니 지금 이 말? 다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주절의 주어는 I이고 주절의 동사는 believe다. 그리고 종속절은 뭐다? Jane isn't telling the truth라는 부분이 종속절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이거 이해되냐라는 거야. 성범 이해되니? 지혜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따라올 수 있겠어? 자, 무슨 역할을 하는 종속절일까? 그러면 지혜 한 번 더 물어볼게. 주절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종속절일까? 나는 믿는다? 이런 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 같은데. 주어야 당연히 여기 있고 동사 다음에 쓰는 거니까 목적어 아니면 보어일 거야. 둘 중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근데 해석이 아까 을로 해석이 끝났잖아. 다시 뭐라고? 나는 믿는다 이런 점을. 을로 해석이 끝났지. 을로 해석이 끝나면 목적어였어? 보어였어? 목적어였어. 기억해. 목적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that부터 해가지고 종속절, 요 종속절의 역할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종속절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인 경우입니다. 자, believe의 시제가 현재로 쓰여 있죠,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종속절에는 의미에 따라야 모든 시제를 쓸 수 있다. 자, 모든 시제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일단 포인트가 되겠고 의미에 따라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줘. 의미에 따라. 즉 isn't로 표현했어. 종속절의 시제를 현재로. 여기는 현재. 종속절의 시제가 여기는 현재. didn't니까 여기는 과거. 여기 won't는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과거, 미래가 다 쓰였네? 알겠어요? 내가 미래에 제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만들고 싶으면 will을 쓰면 되고, 내가 제인이 과거의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과거로 쓰면 되고, 제인이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쓰고 싶으면 현재를 써도 상관은 없다고. 즉 주절이 현재 시제일 때는 사실상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시제든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야. 알았니? 지금 그걸 문장 속에서 보고 있는 거지, 그지? 이해하셨어요? 다시 주절 시제가 현재면 뒤에 종속절, 그러니까 뒤에라는 표현을 안 할게. 왜냐면 그러면 꼭 종속절이 꼭 뒤에만 와야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절이 현재 시제일 때 종속절은 어떤 시제든 쓰는 게 상관이 없어. 되셨어요? 기억해야 돼. 두 번째 경우랑 분명히 대조를 시킬 거거든. 자, 이번엔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주절이 무슨 시제야? 이번에는 과거 시제야. 과거야, 주절이. 주절이 과거면 제한이 생기는 거야. 두 가지만 기억해. 뭐 먹어? 과거랑 과거 완료 시제 두 개만 쓰는 거야. 과거랑 과거 완료 시제 두 개만 쓰는 거야. 자, 과거 시제는 어떨 때 쓰냐? 주절과 같은 시점을 표현할 때. 과거 완료 시제는 언제 쓰냐? 주절보다 이전 시점을 표현할 때. 승범아 필기하면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주절과 같은 시점을 표현할 때는 과거 시를 쓰시면 되겠고, 주절보다 이전 시점을 표현할 때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 자,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서 주절은 어디 있냐? We heard로 시작하는 요 전체 문장이 주절인 거야. 우리는 들었다. 그 주절 안에 지금 종속절 뭐가 들어가 있어? That부터 시작하는 Peter moved to 서울이라는 요 부분이 지금 종속절인 거지. 자, 지혜 한 번 더 해보자. 이 종속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동사 다음이기 때문에 또 보어 아니면은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해석은 우리는 들었다 이런 점을. 그러면 보어 역할이야, 목적어 역할이야? 맞습니다. 위에랑 마찬가지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잘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들었다. 뭘 들었어? 피터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런 말이야. moved to니까 이사 간 거야. 자, 여기 moved라고 써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 주절의 시점과 같아, 달라? 같죠. 같아. 시점이 같아. 즉,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가 들은 거야. 근데 그때 딱 피터가 이사를 갔다 이거지. 자, 근데 여기서처럼 이제 헤드 PP로 써놨네. 이번에는 종속절을 헤드 PP. 과거 완료 시제의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헤드 다음에 과거 분사를 쓰는 거지. 과거 분사는 그냥 약자로 PP라고 표현하니까 PP 썼다 이런 말은 과거 분사를 썼다라는 말인 거야. 과거 분사라는 뜻이야. 과거 분사. 자, 그래서 헤드 다음에 과거 분사 형태를 쓴 이 부분이 일단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건데, 그러면은 과거 완료 시제를 썼으면 내가 뭐라 그랬어? 주절보다 이전 시점이라고 표현을 했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는 들은 거야. 자, 들은 건 과거인데 서울로 이사를 간 건 그럼 언제다라는 거야? 과거보다 이전에 이사를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시를 들자면 이거지. 봐봐라. 자, 들은 거는 어제야. 만약에 예시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은 건 어제라면 이사를 떠났다는 건 언제야? 뭐 그제. 뭐 아니면 뭐 3일 전. 이래서 어제보다도 더 이전의 과거보다 그러니까 주절보다 더 이전 시점. 알았어? 그때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제 종속절에다가 헤드 PP 시제를 써주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만약에 조동사를 쓰고 싶다면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면 돼. 왜 그러겠어? 앞에 heard라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종속절도 이거 아니면 이거만 쓸 수 있어서 과거형을 써주는 거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거창하게 주절, 종속절부터 설명하면서 되게 길게 설명이 됐지만은 간단한 개념이라고 얘기한 건 뭐였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설명한 거를. 자, 주절이 만약에 현재야. 그러면 종속절에는 어떤 시제가 올 수 있다 그랬어? 현재도 올 수 있고 과거도 올 수 있고 미래도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주절이 이번에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라고 한다면 종속절에는 어떤 시제가 올 수 있냐? 과거랑 과거 완료 시제만 올 수 있다.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한 거의 전부야. 이게 전부야, 내가 설명한 거. 근데 여러분들에게 배경적으로 주절이 뭔지, 종속절이 뭔지, 그 다음에 과거 완료의 형태가 뭔지 막 이런 것들도 덧붙여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지. 실제로 이거 두 개 설명한 거야, 지금.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야. 알겠습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다. 그래서 문제로는 사실은 얘는 잘 안 나와. 얘들아, 얘는 당연히 잘 안 나와. 얘들아, 문제라는 거는 결국엔 뭐야? 어떤 특정한 답을 하나만 쓰게끔 하는 거지, 그지? 하나만 쓰게끔 할 거야. 근데
이 주절이 현재인 경우에는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다며. 그럼 여러 개를 쓸 수 있으니까 사실상 문제로는 뭐가 잘 나와? 요게 잘 나온다고. 주절이 과거인 시점. 왜? 과거일 때랑 과거 완료일 때가 분명히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 주절이 과거일 때는 같은 시점. 주절이 과거 완료일 때는 주절이 과거고 종속절이 과거 완료일 때는 어떻게? 주절보다는 종속절의 시제가 더 앞선다라는 말이지. 이걸 지금 부동어로 표현하긴 했지만 앞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주절보다는 종속절 시제가 더 앞서는 거야. 아까 그랬잖아.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어제였다. 그럼 여기는 언제다? 이틀 전이다. 2일 전. 더 과거지, 그지? 여러분들 대과거라는 표현 알아요? 그리고 대과거. 자, 수직선상으로 표현해보면 여기를 현재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어제를 갖다가 이건 그러면은 과거라고 보는 거고 이거는 2일 전으로 본다면은 이건 뭐야 그러면은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니까 이거를 대과거라고 우리는 표현한다고. 이 대과거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had, PP 형태로 써야 된다 이거야. 왜 하필이면 had, PP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거야. 알겠어요? 한번 찬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였는데, 자, 항상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예외가 있는 거를 좀 봐줘 봅시다. 자, 예외는 뭐냐?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말했었죠. 잘 봐요. 다시 주절이 과거일 땐 계속 똑같은 얘기해서 지루하죠. 주절이 과거일 땐 종속절엔 과거랑 과거 완료 시제 두 개만 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룰을 어긋나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 특히나 뭐야? 봐봐. 윗줄 쳐봐. 종속절에 항상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를 지금 봐볼 거야. 주절의 시제가 뭐든 간에 종속절의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를 봐볼 거야. 첫 번째, 현재의 습관이나 반복되는 일을 나타낼 때. 자, 습관인지 혹은 뭐 반복되는 일인지 어떻게 아느냐? 밑줄 쳐볼게. every weekend와 같은 시간 표현으로 아는 거야. 뭐 every weekend면 무슨 말이야? 주말마다 뭐 이런 말이지, 그지? 예?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시간 표현이 분명히 존재해. 문장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다면 자, 주절 시제는 지금 과거지만은 여기 뒤에 종속절 시제는 지금 뭐예요? 현재로 나와 있죠, 그죠? 종속절을 항상 이거 지금 과거면 여기는 과거나 과거 완료만 와야 된다 그랬는데 현재 시제를 쓴 경우가 나온 거지. 자, 두 번째는 그 종속절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야. 종속절 내용이. 자, 뒤에 보세요. 여기도 지금 노후에 대한 목적어, 여기도 터치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이 이렇게 쭉 나왔어. 첫 번째, 빅벤이 런던에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 그 다음에 몇몇 거북이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 뭐 이런 거겠지, 그렇지? 내용이, 종속절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는 주절이 과거여도 didn't든 taught,를 쓰더라도 is나 live와 같은 현재 시제를 쓴다. 세 번째, 종속절의 내용 자체가 속담이나 격언일 경우에 자, haste makes waste. 서투름이 쓰레기를 만든다. 서두름이 쓰레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일을 뭔가 급하게 처리하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 이런 표현이야. 천천히 하라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속담이야. 두 번째, early bird catches worms.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유명한 속담이지, 그지? 이런 속담, 격언 같은 경우를 이렇게 현재 시제로만 항상 써주는 것도 영어에서의 규칙 중에 하나다 이거야. 그래서 기본 규칙인 시제일치의 규칙에다가 예외 상황까지 적용해가지고 현재 시제로 써보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시만 쓰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 내용은 뭐야? 종속절이 항상 과거 시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항상. 이건 언제?
종속절이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내용 자체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일이 분명한 거, 뭐 예를 들어 2018년 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렸다던가 아니면은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1969년에 달에 도착했다던가 이런 거 다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과거 시제로만 나타내주면 되는 거야. 해봐야 되겠지, 그지? 해보셔야 되겠어.